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방공장 공장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NFS 103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안전 기준 제6조, 7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는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 방호 구역 및 유수 검지 장치. 자, 우리 헤드에서 물이 나오는 구멍, 방수구를 가멸체가 막고 있는 헤드를 우리 폐쇄형 헤드라고 했죠, 그죠? 이런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자, 이 헤드에서 물이 뿌려질 때 바닥면에 물이 뿌려지게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헤드에서 뿌려지는 물, 이 부분, 바닥 부분, 여기를 우리가 방호 구역이란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방형 헤드에서는 방수구역, 자, 물이 뿌려지는 구역을 방수구역, 폐쇄형 헤드에서는 방호구역이라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비교를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유수검지 장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흘러갈 때 헤드가 터져서 1차 측의 가압수가 2차 축으로 헤드를 통해서 흘러갈 때 이 유수의 흐름을 검지해서 알려주는 장치를 유수검지 장치. 자, 그래서 유수검지 장치인 종류는 뭐가 있었죠? 자, 습식, 그리고 건식, 그리고 준비 작동식, 그리고 부압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사용하는 거기에 사용되는 밸브는요, 유수검지 장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 일제개방 밸브라는 다른 말을 쓰고 있다. 자, 그래서 유수검지 장치 종류가 아닌 것이라고 물어보면은 자, 일제개방 밸브를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6조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 먼저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먼저 볼 거고요. 자, 방호구역 유수검지 장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 그리고 유수검지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 우리 방호구역이라는 것은 폐쇄형 헤드에서 물이 쏟아지는 구역이라고 했죠, 그죠? 자, 이 헤드에서 물이 개방돼서 바닥에 물이 뿌려지게 될 건데 이 적정한 범위가 있겠죠. 너무 작아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고 너무 커도 관리하는데 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적정한 범위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1호, 2호, 3호 계속 이어서 나올 건데 그 적정한 구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방호구역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여기 스프링클러 헤드가 깔려있는 구역마다 이렇게 유수검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그죠? 자, 헤드가 깨지거나 배관이 파손되었을 때 이 안에 2차 측에 있는 물을 빼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방호구역마다 이런 밸브를 하나 설치하게 되는데 자, 요것이 하나의 방호구역입니다. 자, 이 하나의 방호구역의 면적은 우리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약속을 해놨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화구역의 면적 기준은 1000제곱미터이죠, 그죠? 근데 방화구역 인 장소에 자동식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하게 되면 3배까지 완화가 돼서 방화구역이 3000제곱미터까지 완화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이 뿌려지는 구역의 적정한 면적은 자, 3000제곱미터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더라. 자, 다만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에 격자형 배관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둘 이상의 수평 주행 배관 사이를 가지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 말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알람 밸브의 도시기호인데요. 자, 보면은 여기 교차 배관 이 두 줄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두 줄을 가지 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 헤드가 다 달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요것을 우리가 격자형 배관 방식 또는 그리드 배관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요 헤드에서 만약에 개방되었다고 가정하면은 이 요쪽 수평 주행 배관에서도 물이 공급되고 양쪽에서 물이 공급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한쪽 배관이 파손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배관 방식을 자, 격자형 배관 방식
또는 그리드 배관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그리드 배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트리 배관 방식과는 조금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양쪽 헤드가 개방됐을 때 양쪽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 배관 방식 한쪽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식보단 신뢰도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제곱미터까지? 자, 바닥 면적을 방호구역을 3,700제곱미터 이내로 완화를 해주고 있다. 자, 그런데 그리드 배관 방식으로 할 때는 반드시 수리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요런 트리 배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규격 배관 방식으로 설계를 해도 되지만 이런 그리드 배관 방식으로 할 때는 반드시 수리 계산을 통해서 적정한 방사, 방수량이 나와야 되고요. 그에 따른 배관의 구경, 펌프 용량 등이 계산이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규약 배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드 배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리 계산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더라. 자, 수리 계산에 의해서 소화 목적을 이루는데 충분한 성능을 가질 것. 그러면은 이렇게 3,700제곱미터까지 완화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드 배관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현 시장에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관을 그리드로 꾸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2호를 이어서 볼까요? 하나의 방호 구역에는 물이 뿌려지는 밸브 하나가 담당하는 구역이 되겠죠. 하나의 방호 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 검지 장치를 설치하되 자, 방호 구역마다 하나의 유수 검지 장치를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쉽고 당연히 접근이 쉬워야 되겠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자, 그래서 이런 장소가 어디겠어요? 보편적으로 계단에서 가까운 부분에 유수 검지 장치를 설치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 안쪽 깊은 곳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 이렇게 계단실, 여기 계단이 들어가는 문인데요. 계단실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가까운 장소, 그죠? 화재가 났을 때 만약에 밸브가 동작되지 않았을 때 수동으로 가서 동작을 시키고 바로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단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유수 검지 장치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실을 구획을 해서 그 안에 전공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수 검지 장치 실을 만들어서 이런 밸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호를 이어서 볼까요? 하나의 방호 구역은 하나의 밸브가 담당하는 구역이 되겠죠. 그죠? 면적 몇 제곱미터? 자, 3,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하나의 방호 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밸브가 설치되는 요 부분이죠. 그죠? 요 유수 검지 장치가 담당하는 하나의 방호 구역은 자, 여기 보면은 자, 요걸 가지고 한 개 층을 커버하고 있지만 요 위에 층이 하나 더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배관을 연결해서 위에도 하나씩 추가로 설치하면은 밸브 하나로 두 개 층을 커버한다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또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의 방호 구역은 몇다? 한 개 층, 자, 2개 층에 영향을 주면 안 되더라. 자, 예를 들어 이거죠. 자, 여기 2층의 부분을 밸브를 설치하지 않고 1층에 있는 밸브를 이용해서 자, 2층까지 연결됐다고 하였을 때 자, 화재가 나서 헤드가 개방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1층에 있는 밸브가 동작하겠죠. 그러면은 관계자가 1층에서 화재가 났는지 2층에서 화재가 났는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화재가 발생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방호 구역에는 반드시 한 개 층에만 그 하나의 밸브를 설치하게끔 돼 있다라고 개념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서 조항에 다만 한 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런 경우죠. 자, 1층에 설치된 헤드의 개수가 하나, 둘 해가지고 10개 이하. 자, 2층에도 10개 이하, 3층에도 10개 이하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자, 3개 층 이내로 밸브를 하나를 가지고요. 3개 층을 통째로 하나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큰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역
소규모 건물에 있어서는 좀 더 경제적으로 완화 규정을 준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 1층과 2층이 10개 이하인데 만약에 3층이 10개, 11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 뭐예요? 이 중에 한 개층이라도 10개가 초과하게 되면 당해 층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자, 10개 이하인 층만, 헤드의 개수가 10개 이하인 층만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복층형 공동주택,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 우리 펜트하우스 같은 데 가면은, 자, 2개 층을 한 개의 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주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럼 복층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3개 층을 하나로, 하나의 밸브를 이용해서, 왜? 용도가 하나의 용도로 하나의 세대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완화 규정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죠. 한 개 층이라도 10개를 초과하게 되면은 밸브는 뭐예요? 각 층마다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4호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수검지 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자, 유수검지 장치, 우리 밸브가 설치되는 요 구역이 유수검지 장치인데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만지면서 오동작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 설치하더라? 실내에. 요렇게 어떤 실내에 설치해서 점검구를 만들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내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주위에 보호형 철망, 요렇게 메쉬 구조로 된 거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걸로 메쉬 철망을 쳐서 보호형 철망도구로 구획해서 다른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실내에 설치해도 되고요. 어떤 실을 구획해서 설치해도 되고 보호형 철망으로 구획을 해도 되더라.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밸브는 설치 높이가 0.8에서 1.5m 이하 위치하고, 자, 바닥면으로부터 이 밸브를 설치할 건데 이 설치 높이가 뭐다? 0.8에서 1.5m 이하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자, 이거는 대한민국 신체 우리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신체 기준을 참조로 해서 일반 사람들이 0.8에서 1.5m 있을 때 서서 뭔가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높이가 0.8에서 1.5m입니다. 자, 그래서 소방에서는 대부분 서서 제어하는 것은 0.8에서 1.5m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자, 우리 출입문 입구에 휴대용 비상조명 등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사람이 서서 손으로 빼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설치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0.8에서 1.5m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옥내 소화전 함 위에 보면 손으로 누를 수 있는 발신기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이것도 사람이 서서 누르는, 제어하는 장치니까 이 설치 높이도 뭐가 되겠어요? 자, 0.8에서 1.5m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수신기를 볼 수도 있죠. 수신기도 여러 가지 누르는 스위치가 있잖아요. 자, 약간 위도 있고 약간 아래에도 버튼이 있어요. 자, 그 설치 높이도 뭐가 되더라? 0.8에서 1.5m 이내에, 자, 스위치류가 설치되게끔 돼 있다. 자, 그래서 소방에서 사람이 서서 제어하는 것은 대부분 0.8에서 1.5m 이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모든 게 통용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밸브의 설치 높이는 0.8에서 1.5m 이하에 설치하고, 자, 그 실 등에는 개구부, 이렇게 우리 실을 설치하게 되면은, 자,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한 점검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요 점검구의 크기는 가로가 0.5m 이상, 그리고 세로는 1m 이상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자, 그 출입문 상단에는 유수검지 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이렇게 설치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글씨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NFS 1036조 제4호에 근거해서 지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유수검지 장치를 기계실, 공조용 기계실을 포함한다. 기계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 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자, 간혹 이렇게 펌프실, 기계실 같은 한 구석에, 한 구탱이에 이렇게 유수 검지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죠. 자, 관계자가 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자, 요런 장소에 유수 검지 장치가 설치될 때 반드시 구획된 실 또는 보호용 철망등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되더라. 대신 여기 기계실에 들어가는 우리 출입문이 있겠죠. 그죠? 방화문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방화문 출입구 상단에 뭐라고 써라? 유수검지 장치실, 그냥 유수검지 장치가 있다는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출입문 입구에 이런 표지를 설치하면 되겠죠. 자, 5호를 보니까 스프링클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유수 검지 장치를 지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헤드에 물이 공급되어질 건데 소화수가 이렇게 펌핑을 통해서 입상관을 통해서 올라갈 거예요. 반드시 이 유수 검지 장치를 통해서 가야 헤드가 개방돼서 소화수가 쏟아질 때 그거를 검지해서 수신반에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유수 검지 장치를 지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자, 다만 송수구를 통해서 우리 물을, 소화수를 공급해주는 방식은 여기 지하 수지에서 공급해주는 방식, 그리고 우리 본격 소화시 소방차가 와서 소방차에 있는 물을 공급해주는 방식이 있죠. 이런 소방차가 와서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할 때는 반드시 유수검지 장치를 굳이 통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건물 외벽에는 스프링클러 송수가 설치되어 있을 건데, 자, 소방차가 근처에 와서 송수구에 캡을 열고 호스를 연결하겠죠. 그죠? 소방차에 있는 물을 공급해 줄 건데, 이 공급된 물이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를 통해서, 자, 우리 각 층에 있는 요 유수 검지 장치, 자, 요렇게 1차 측, 물이 공급되는 1차 측에 유입돼도 되고요. 자, 이건 뭐예요? 단서 조항에 보니까, 자, 2차 측, 이렇게 헤드가 설치되어 있겠죠. 2차 측에. 자, 1차 측에 굳이 통하지 않고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뭐예요? 여기 2차 측에도 꽂을 수 있더라라고 단서 조항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단서 조항이 있는 이유는요, 요 클래퍼라는 게 물론 대부분 잘 열립니다. 압력 차이에 따라서, 자, 2차 측의 압력이 빠지면 자동적으로 위로 열리게 될 건데, 이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만약에 고착되는 경우에는요, 압력 변화가 발생돼도 이게 열리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밸브가 동작이 안 되면은 물이 공급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렇게 밸브 2차 측에도 접속을 할 수 있다. 반드시 그건 뭐다? 송수구를 통해서 소방차가 보내는 물만 그렇게 설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참조로 하나 보시면요. 저기 소방차가 와가지고 소방 호스를 꽂는 송수구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1m 높이를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서 제어하는 높이는 대부분 0.8에서 제가 1.5m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호스 같은 경우는요,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65mm짜리 호스를 써요. 매우 두껍고 무겁습니다. 자, 이것을 0.8에서 1.5m까지 들어서 여기 나사에 결속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의 무릎 높이 정도로 허리의 반동 힘을 통해서 무릎 높이 정도를 적정하게 쉽게 결속할 수 있는 높이가 바로 0.5에서 1m입니다. 자, 서서 제어하는 것 중에서 송수구만 0.5에서 1m인 거고요. 대부분의 것들은 0.8에서 1.5m 설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조로 하나 더. 자, 송수구에서 보내는 물이, 자, 이렇게 가서, 자, 1차 측이든 2차 측에 꽂혀서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송수구에서 밀어 올리던 물이 만약에 소방차가 정지한다고 하면 역으로 내려오면서 송수구를 때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습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이렇게 체크 밸브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자, 요런 자동 배수 밸브 같은 경우에는 물이 송수되고 난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물이 고일 수 있어요. 자, 건물에 아니라 이쪽은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라 동결의 우려가
없지만 자, 여기 외부와 연결된 이 부분에 물이 고여 있으면 자, 동결 우려가 있겠죠. 그죠? 물을 쓰고 나면 여기 고여 있는 물을 자동적으로 빼기 위해서 뭐가 있다? 자동 배수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송수구 후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순으로 이렇게 송수구부터 설치되고 있다는 것도 자, 그림을 통해서 좀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자동 배수 밸브, 자, 이렇게 생긴 게 체크 밸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6호에 보니까 자연 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 검지 장치는 이란 말이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물이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여기서 자연 낙차에 따른 압력수를 흐르는 경우에는 고가 수조 방식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죠? 물이 위에 있어야 그만큼 아래에 낙차를 두고 물을 보냈을 때 헤드에 충분한 방사압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00% 고가 수조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옥상에다가 수조를 두고 자, 펌프를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조로부터 낮은 층에 바로 가까이 있는 층, 자, 요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은 펌프를 통해서 압력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연 낙차 부분이 충분히 떨어지는 이 부분은 우리 건물 위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 낙차를 통해서 압력을 보내줄 수 있겠죠. 이런 구간을 의미합니다. 자연 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이런 유수 검지 장치는 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유수 검지 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당연히 이 밸브의 위치는 여기 수조 하단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것은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적정한 방사압 0.1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얻기 위해서 낙차압을 계산서를 통해서 계산하겠죠. 그죠? 그래서 충분한 압력이 있을 수 있도록 낙차를 두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상층부는 고층부는 펌프로 가압해서 소화수를 보내주는 가압 구간이 되는 거고, 이런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자연 낙차가 가능하고요. 또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떨어지는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과압 우리 1.2 메가파스칼 이상 초과하게 되면은 스케줄 압력 배관 우리 KSD 3507에 3561을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압이 과도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렇게 감압 밸브를 통해서 설치를 해서 압력을 감압해서 소화수를 보내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펌프 가압 구간, 자연 낙차 구간, 그리고 감압 밸브를 통해서 감압시켜주는 구간,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조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7호에 보니까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우리 조기 반응형 헤드 우리 정의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죠? 자, QR, Quick Response라고 해가지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일반형 헤드보다 뭐에 좀 더 빠르게 조기에 개방되는 헤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RTI의 값으로는 50 이하라고 표현을 했던 건데 이런 조기 반응형 Quick Response QR을 사용하는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과 부압식에만 예를 적용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조기 반응형은 반드시 빨리 개방돼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방돼서 소화수를 뿌려줘야 되잖아요. 해당 방호 구역에다가. 그죠? 자, 그런데 건식, 준비 작동식, 일제 살수식 이런 것처럼 2차 측 배관이 비어있는 장소에는 물이 이송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빨리 물을 보내줄 수 없겠죠. 헤드를 통해서. 자, 그래서 QR이라는 것은 조기 반응형 헤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배관 2차 측에 여기 밸브를 중심으로 밸브 2차 측에 소화수가 항상 있는 상태여야지만 이 헤드가 터졌을 때
조기에 터져서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개념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기 반응형 헤드는 반드시 2차 측에 물이 들어가 있는 습식, 부압식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식, 준비작동식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제7조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 구역 및 일제 개방 밸브. 자, 폐쇄형 헤드 같은 경우는 방호 구역이라고 했고요.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구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설치되는 일제 개방 밸브에 대한 관련된 기준인데, 자, 방수 구역 및 일제 개방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의 방수 구역은 하나의 밸브가 담당하는 이 방수 구역은 자, 두 개 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두 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자, 당연하겠죠, 그죠? 하나를 가지고 두 개 층을 같이 쓰게 되면은 화재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화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호 구역마다, 그죠? 한 개 층마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자, 방수 구역마다 일제 개방 밸브, 방수 구역마다 하나의 일제 개방 밸브를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방수 구역마다 설치하는 거니까 일제 개방 밸브를 한 개 설치해도 되고 두 개 설치해도 됩니다. 이 섹터를 나눠서 하나 또는 두 개, 뭐 세 개 설치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설치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자, 하나의 방수 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하라. 자, 개방형 헤드를 쓰는 일제 개방식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요, 개방형 헤드를 쓰기 때문에 이 헤드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펌프가 보내줘야 될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헤드의 개수가 50개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다. 하나의 방수 구역에 설치된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입니다. 근데 50개를 초과해서 방호 구역이 여러 개로 설치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를 다만 두 개 이상의 방수 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뭐예요? 하나의 방수 구역을 담당한 헤드의 개수는 이거의 반, 2분의 1, 25개 이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50개, 60개가 설치되는데 뭐 40개, 20개 나누지 말고 균등하게 나눌 수 있으면 나눠라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제 개방 밸브의 설치 위치는 6조 제4호 기준에 따르고, 자, 6조 4호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자, 개구부의 크기 그리고 밸브의 설치 높이를 의미를 합니다. 개구부의 크기, 밸브의 설치 높이로서 아까 우리 개방형 헤드가 아닌 폐쇄형 헤드를 사용되는 설치되는 경우와 똑같은 사항을 기준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지에는 일제 개방 밸브실이라는 표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기계실 같은 경우에 설치해도 똑같이 설치하면 됩니다. 자, 폐쇄형 헤드와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스프링클러 설비 제6조, 7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편에 이어서 스프링클러 설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